예, 안녕하세요. 레츠코 피아의 피아짱입니다. 그 앞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험과 그 망하는 답안이 어떤 유형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웠었는데,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어떤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거는 주제인데요. 기본적으로 약간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영어 책으로 공부할 수 있겠지만, 그거보다는 한 책을 정해가지고 뭐 5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반복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. 마찬가지로 피아 시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교재를 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적은 교재를 보고 걔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봄을 통해 가지고 이해도도 높이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을 받으시면 전문 교육 교재라고 그래가지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교재를 나눠 주십니다. 그래서 그런 교재를 보고 그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교재만으로 약간의 사례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례가 부족한 부분들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보면은 굉장히 잘된 사례, 잘못된 사례가 사례 위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까지를 병행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내가 기술적으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안내서를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나중에 되면은 결국에는 일정 부분 좀 외워야 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교육교재라든가 수행 안내서 같은 경우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 방대한 양을 갖고 외우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약간 요약서 같이 나만의 노트로 좀 일정 부분 압축해가지고 그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그 노트 기반에 반복적으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어떤 순서나 시간 계획으로 공부를 해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달 정도를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대략 이런 정도 비율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을 이해하실 때는 법 자체를 보면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법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그 위반 사례 위주로 좀 보고 그 사례를 기반으로 나중에 법을 보시면 법이 훨씬 더 이해가 좀 잘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라든가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이런 식으로 사례를 갖다가 그 1주나 2주 정도 봐서 감을 좀 익히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문 교육을 받았을 때 나눠주는 그 교육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교육 교재를 반복적으로 내가 외워서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교육 교재를 할 때 대략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익숙하시고 공부가 되셨다라고 하면 또 한 달 동안에 개인정보 수행 안내서를 보고 각각의 그 사례 같은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이 좀 미흡한 사례인 건지 어떤 것들이 잘된 사례인 건지를 눈에 좀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교재를 공부하고 개인정보 수행 안내서를 공부를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 그 요약서를 갖다 좀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요약서가 작성이 되면은 결국에는 시험 보기 전에 보통 한 2, 3주 전에는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주관식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암기가 되지 않으면 글씨를 쓰는 부분도 굉장히 좀 제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 위해서 그 요약서를 갖고 반복적으로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뭐 15조의 뭐 동의받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수집이라든가 동의받는 방법, 이 몇 조, 몇 항 뭐 이런 부분을 다 외워야 되냐? 아니면은 피아도 점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개 넘는 점검 항목을 각각 다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법의 몇 조, 몇 항이든 PI의 점검 항목이든 이거를 묻는 시험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
그, 뭐 그런 거 자체 법의 몇 조 몇 항 뭐 이런 부분보다는 수집 동의다라고 하면 수집 동의의 요건이 뭔지 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지 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피아에 대한 어떤 점검 항목이 보면은 개인정보 수집 적합성부터 동의받는 방법의 적합성까지 3.1.1부터 3.1.10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주관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교할 부분입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답안을 썼을 때 뭐 높은 점수를 받는지 뭐 이렇게 제공되는 바가 없어서 확인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. 기본적으로 뭐 제가 최근에 시험을 봤었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이런 정도 답안을 썼을 때 거의 만점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쓰면은 뭐 만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가면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가면정보 처리 방침이 누락됨이라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, 개선안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가면정보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가면정보 처리 목적, 가면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, 그 다음에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,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,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사항,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쓰면은 아마 굉장히 높은 점수가 주관식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네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수험 공부를 하시면은 올해 시험 보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예, 지금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험에 대한 이해 부분,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 점수를 낮게 받는 어떤 사례 유형들, 그 다음에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가 주관식 점수를 어떻게 하면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제가 이번에 설명드린 것들이 뭔가 정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범답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좀 가이드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준비하시면은 아마 올해도 많은 분들이 피아 시험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